라오스 주유소 기름값은 많이 올랐지만 아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라오스 기름값이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리터당 안 써있네 오늘. 아, 저기 써있네요. 리터당 써있죠. 리터당 22,010깁. 휘발유 비싼 거 23,010깁. 슈퍼 29,920깁. 디젤이 22,010깁입니다. 한국이랑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라오스에 뭐 유류가 불안하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이 나라 총리께서 중국에도 다녀오시고 러시아 푸틴도 만나고 오셨잖아요. 별 무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오늘 이야기는요, 한국에서 보이스톡이 갑자기 왔어요. 5년 전에 여기 라오스에 오셔서 계시다가 코로나 때 이제 나가신 분인데, 여기서 아는 그 지인에게 같이 사업하기로 하고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빌려줬답니다. 몇만 불을 빌려줬는데 그것을 좀 받을 방법이 있을까 해서. 근데 제가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물론 라오스에 아는 사람 있어요. 라오스 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고, 한국 사람도 아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도 힘 좀 쓰는 사람도 뭐 법조계나 또는 이렇게 좀 힘을 쓰는 사람들 쪽으로도 인맥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요, 그분이 주신 이야기와 제가 조금의 구라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에 제가 치앙마이 살 때요, 진짜 높은 사람 많이 알았거든요. 또 높은 사람이랑 늘 통화하고 늘 골프 치고 늘 같이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는 태국에 한국 지인도 있었고 태국인 아주 절친들도 있었어요. 정말로 제 주변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당장 쫓아와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근데 라오스나 태국의 높은 고위층을 안다, 높은 고위층을 알면은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지에 나와서 살아가려면요, 한국 사람들과의 인맥을 넓히는 것보다는 현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되죠.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이. 그리고 현지 부인을, 라오스에 살면 라오스 부인, 태국에 살면 태국 부인, 필리핀 살면 필리핀 부인을 얻어서 같이 살면 도움이 되죠. 왜? 연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런데 태국 사람과 라오스 사람들이 그 묘한 습성이 있어요.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같은 내국인들끼리, 태국인들끼리, 라오스인들끼리는 쉽게 체크 깊이 안 해도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이다, 그 대상이. 그러면 그 외국인 뒤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누가 뒤에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태국인, 라오스인, 미얀마인 모두 외국인을 위해서 평상시에는 절친으로 지내고, 같이 술 먹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같이 응도 하고, 내가 니네 소장하고, 사우나 가고, 임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열정적인 때 전화해보면, 전화 안 받습니다. 100% 안 받습니다. 눈치 되게 빨라요. 급해서 전화하면요.
그리고 한 3주 후에 전화 옵니다. 아유, 어디 지방 갔다 왔는데 전화가 안 되는 데 있었어. 무슨 일 있었어? 상황 다 종료되면 전화 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알면 오히려 돈 좀 더 들어가요. 차라리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그때 현장에 가서 박치기 하고, 부딪힐 거 있으면 부딪히고, 뭐 한국인들끼리 한판 할 거 있으면 한판 하고, 가급적 현지인들하고는 부딪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히트맨님이 치앙마이에서도 12년 이상 살고 라오스에서도 5년 이상 사는데 인맥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가 찾는 사람 소재 파악도 좀 해주고 한국으로 들어왔다 도로 라오스로 들어갔답니다.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 잠깐 만났었대요. 그때 돈을 못 받았답니다. 도로 라오스 들어갔으니까 지금 소재 파악이 안 되니까 소재 파악해서 좀 만나서 돈을 좀 받아달라 하는데, 그런 일에 제가 아는 라오스인을 동원하기도 어렵고요. 제가 쫓아갈 수도 없고, 제가 아는 한국인 지인을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에요. 요즘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부탁하시거나 상담하시는 게, 제가 제 역량에서 벗어난 범주를 넘어선 일들이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담이 들어오면 저도 좀 그 일을 하고 나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제 수입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저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저를 아쉬워서 찾아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도 못 드리고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라오스인이나 태국인이나 외국인을 위해서 자기 학연, 지연, 혈연을 등지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완전한 약세가 보이고 뒷배가 다 파악이 되면은 그때는 도와줄 수도 있죠. 나보다 약한 쪽이구나. 근데 나보다 뒤에 센 놈이 있네?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아직도 흐리네? 쫙 연막이 깔려있네? 그럼 절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태국에서는요, 그 한국인 브로커들, 그러니까 이 현지 사람들은요, 한국인을 상대로 절대로 돈을 요구해서 먹어가지 않아요. 라오스 분들이나 태국 분들은요, 한국 사람 상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꼭 나중에 사기당했다는 거 보면 중간에 꼭 한국인이 껴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그래서 그 한국인 브로커가 자기가 돈을 받아서 한 70% 자기가 먹고 80% 먹고 한 20%만 쓰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현지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고 요즘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민원창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라인 정도는 알려줍니다.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물론 비용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한국 내에서. 일단은 한국에서의 형사 조치라든지 이중 그 사람을 잡아낼 수 있는, 아니면 소재가 불명하면 뭐 기소중지라도 시켜서 귀국 시에는 경찰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라도 해 두시는 게 좋고요. 현지에는 직접 오셔서 현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지리를 잘하는 사람, 현지어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객관적인. 그러니까 내 유리한 얘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 불리한 얘기만 하지 말고 사실관계 있던 그대로 현지에 있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분 뭐 하루에 비즈니스 용역비를 주고 같이 다니면서 일을 봐준다거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라오스라고 해서, 태국이라고 해서 뭐 돈 조금 주고 청탁으로 사람을 잡아들이고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돈을 참 뜯어내는 게 아니라 내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을 누군가 한다 그러면 그것은 브로커죠. 사기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BNTN이나 태국 치앙마이나 사회가 좁아요. 솔직히 교민들끼리 한 다리, 한 얼굴만 전화통화하면 너 누구누구 알아? 그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래 산 사람들은. 그 좁은 바닥에서 누군가를 시켜서 일을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저쪽에서도 또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답도 안 나오고 공사비만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저한테 서울 구로동에 사시는 제 구독자님이신데, 이분도 뭐 얘기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왜 이 영상이라도 보고 그 돈 지금 안 갚고 피해 있는 사람이 영상이라도 보면 아이고 쪽팔리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까딱하면, 그래서 자신에게 연락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사람 이름을 지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좀 전에 영상에 말씀드린 그런 채널로 한번 해결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야기. 현지의 태국인이나 라오스 높은 사람을 알아. 그럴 때 생기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